오늘의 이슈통 신율 교수와 함께 과연 황 대표의 제안으로 여야 협치가 시작될지 아니면 이런 제안 자체가 노림수에 불과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황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요. 제가 볼 때는 전부 저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용어적 혼란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초국가적 미래전략기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가 미래전략기구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대연정과 비교가 된다거나 혹은 협치라는 단어 썼죠. 그랬죠. 이 두 가지 단어가 일단은 언어적인 적확성에서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첫째로 미래전략기구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미래전략기구라는 것이 어떤 기구냐 그거에 대한 구체성이 사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생각할 때 미래전략기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정부기구는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부기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영향을 정부 정책에 미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대연정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일단 결정이 되거든요. 대연정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내각제를 하는 국가에서 실제로 장관을 다양한 정당의 소속으로 꾸리는 게 대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각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연정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협치라는 단어 썼어요. 근데 여기서의 협치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여당과 야당이 도와가면서 나가자라는 얘기인데 협치라는 거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협치라는 단어는 영어로 거버넌스를 우리나라 말로 협치라는 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버넌스는 여야끼리 잘해보자라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시민사회, 정당, 그리고 예를 들면 기업, 시장 이런 것까지 전부 합해서 이 하나의 국가적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협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황우여 대표는 여야가 협동을 하자는 의미의 협치를 썼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언어적인 적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 연설에서 세 가지 단어가 다 있어요. 대연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협치도 나오고 협의민주주의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약간 좀 협의민주주의는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했을 때 합의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합의제라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내각제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대표의 연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가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게 합의제로 한다면 이게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물론 황우여 대표의 실제적인 의도는 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연정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사실 웃기는 얘기죠. 대통령제.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연정이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때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19.4% 그러니까 20% 미치였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미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대연정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새누리당 잘 나가요. 대통령도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사실 그 대연정이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적인 거는 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연정이라는 것은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잘 생각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미래 전략 기구라는 것이 어떤 역할하는 기구인지가 분명한 성격 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덥석 받기도 어려운 이슈 같아요. 야당이 제대로 생각한다, 민주당이 제대로 생각하면 받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황우여 대표가 이 연설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까 두 가지를 상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이제 진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케리 장관이 중국에 가서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통일 문제 협의하겠다. 통일 문제 협의하겠다.
이게요, 미국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한 게 사상 처음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 중국은 사실 이 대부분 다 이 정부 대변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은 포기할 수도 있다. 아하. 이게 지금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뭐 좀 그 소수는 인지할 수 있는 북한 내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황우여 대표가 얘기했다라는 추론도 가능하지만 하고 또 하나 이 정치 공학적인 얘기죠. 뭐냐면 자 지금 야당한테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민주당하고 같이 하자. 안철수 신당은 거리를 뒀어요. 네. 그건 뭐냐면 사실은 민주당을 끌어들이고 안철수 신당을 키워주는 이의제의 전법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건 뭐냐면 지금 안철수 신당은 정말 이제 새로 태동한 정당에서 이게 키워줘서 민주당과 어느 정도 대등까지는 안 되지만 네. 올라가게끔 하는 것. 왜? 사람이 새누리당이 막 그렇게 하면은 안철수 신당은 야당으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야당으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짐과 동시에 민주당은 끌어들임으로써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네. 이런 역할을, 이런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야당끼리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끼리 싸우는 구도, 삼자 구도가 그래서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굉장히 다목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근데 그런 생각을 이의제의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 뭐 이거 오랑캐로 물리친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오랑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예. 어쨌든 뭐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야권 연대에 대해서도 황우여 예. 대표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가 이뤄졌을 경우에 새누리당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 야권 연대도 참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 야권 연대가 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다 모든 언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연대를 하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야권 연대가 연대를 해서 새누리당을 이기는 것이 목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야권 연대를 해서 새누리당을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주당과 같은 거대 정당이 안철수 신당과 같은 신생 정당과 연대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안철수 신당의 존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겠죠. 네. 네. 그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대의 목적은 안철수 신당을 일종의 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세력을 팍 줄이려고 연대를 주장할 가능성이 그러겠죠.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선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새누리당을 견제하고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민주당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아는 상태에서 그럼 안철수 신당이 연대를 응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안철수 신당이 요새 가끔 그래요. 아니 뭐 이 연도 뭐 참 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딜레마다 나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본인의 포지션이 야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야권 연대를 지금은 약간 틀어가지고 하지만 전 궁극적으로 그 안철수 신당이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를 감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황우여 대표가 그러니까 당신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야권의 입장이 야당의 입지가 확실히 쓰는 거거든요.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 볼 때. 저는 그 점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선하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아까 그 황 예. 영설 얘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예. 오늘 김한길 대표도 뭘 제안할 거냐 하니까 통일시대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북한에 예를 들어서 뭐 급변 사태를 맞습니다. 한다면 사실 양쪽 그 여야가 다 지금 이런 사태를 감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 여야만 감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미국 캐리 국무장관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네. 중국에서 갑자기 북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땐 이게 뭔가가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 상징적인 인물들이 이제 그런 얘기 쭉 한다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 대비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김한길 대표가 어떤 얘기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황우여 대표 독일 대연정 네네. 말씀하시고 그것도 제가 개념 정의를 조금 해야 예, 되는데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독일의 대연정이 총 3번 있었어요. 60년대 중반에 있었어요. 네. 그게 처음 했었던 게 66년에서 69년까지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의 대연정은 뭐냐면 전부 메르켈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3번 있었는데 근데 이게 독일에 있어서의 대연정이라는 게 뭐냐면 독일은 정당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다당제인데 그렇죠. 다당제 중에 이데올로기적인 스펙트럼이 넓냐 좁냐에 따라서 온건 다당제 뭐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거대 정당이 2개가 있습니다. 네. 사회민주당하고 기독교 민주연합, 네. CDU, CDU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가지 정당이 거대 정당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 민주연합이라는 데는 바이에른주에만 있는 정당이 또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CSU라고 그래요. 기독교 사회 연합이라는 정당이 또 있어요. 네. 요 세 정당 중에서 CDU, 그러니까 기독교 민주연합하고 기독교 사회연합 네. 두 정당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네. 그래서 요 두 정당이 과반수를 못 얻거든요. 그러면 자유민주당하고 세 당이 보통 항상 연정을 해요. 네. 근데 이 세 당이 합해가지고도 과반수가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땐 문제가 골치 아파집니다. 이걸 녹색당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럴 때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3인당하고 연정, 좌우에 연정이 돼서 독일어로는 그로세 코알리션이라고 그러는데 대연정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사실은 정치적 이해득실이에요.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대연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 하고 안 하게 됐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네. 대연정을 하면은 자기네가 쉽게 얘기한다면 부총리, 칸슬러, 우리가 칸슬러 우리나라 말 총리라고 한다면 부총리가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먹고 그냥 우리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을지 요걸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위기 극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통일 직후에 대연정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더군다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12시간 설득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권력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대연정이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인 것이 아닙니다. 60년대 중반에 있었던 대연정도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듣는 거고요. 네. 네. 이번에 대연정도 총리와 부총리 간에 있어서의 갈등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에 가능할지는 한번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문제가. 아무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